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중국세법 차태길입니다. 예, 오늘 우리 계속 이어서 교재 151페이지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요. 네, 교재 없으신 분은 어디 가셔야 돼요? 지금 맨손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카페 연결된 링크 찾아가셔서 교재 다운 받으시고 출력하신 후에 다운 받아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겠다. 예, 저 비추. 예, 일단 공부는 출력해서 종이 되고 빡빡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출력하셔서 교재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151페이지요. 예, 증치세, 영업세 관련해서 부가삼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가삼세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예, 영업세, 증치세, 예, 영업세 이제 역사 속으로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구라고 써놨고요. 네, 그럼 그 부가삼세는 어떻게 납부하는 거냐? 그러면 과세 대상은 증치세, 영업세, 그다음에 소비세 납부를 할 때에 부가삼세가 붙는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공장이에요. 여러분이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상한테 물건을 갖다가 판매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죠? 공장이 발급해요? 대리상이 발급해요? 돈 받으려는 사람이 발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돈 달라고 할 때 세금계산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결국 세금이죠. 물건대에다가 세금을 엎어서 이쪽에서 이제 결제가 나가야 되겠죠. 돈 달라고 하니까 제가 뭐예요? 어이예요? 아이예요? 어이죠. 돈 달라고 하는 건 어이예요. 예, 도장 찍어주는 게 아이고 돈 달라고 하는 건 어이입니다. 별거 다가 아니야죠. 예, 결제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요.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부가삼세 과세 대상이 영업세, 증치세, 소비세 납부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결제해줄 때에도 결국 이게 증치세 계산서라면 옛날 말로 뭐 영업세 계산서라고 가정합시다. 상관없어요. 그럼 결제가 되는데 그때 부가삼세가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부가삼세가 이 과정에서 부과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첫 번째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안 된다고 지금 의견이 나왔고, 두 번째로,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중국의 회사예요.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와요. 그러면 여기 배 타고 올 때, 여기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세관이죠. 해관. 중국말로 해관. 한국말로 세관. 여기서 관세하고 증치세, 소비세 뭐 이런 걸 납부를 해야 되겠죠. 예. 관세, 증치세 납부하는데 그럼 이때는 무슨 세금 납부한다고요? 여기서도 증치세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하고 증치세를 납부해야 물건을 뽑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얘한테 돈 달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죠. 이름 명칭은 세금계산서 아니에요. 증치세 뭐 납부서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세금계산서를 보내면 여기 따라서 돈을 주고 물건을 빼갈 겁니다. 로직은. 예. 그러면 이때는 부가삼세 납부해요? 안 해요?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 첫 번째 대리상이 결제해 줄 때 이건 지금 세금을 경제 주체들끼리 정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 거래는 세금을 납부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단계예요? 세무서에 납부한 단계 이게 납부? 그냥 거래일 뿐이죠. 과세 대상 거래를 수행한 것 뿐이죠. 그래서 세금을 주고받아서 발생이 된 것 뿐이지
세무서에 납부를 했어요? 납부한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발생한 증치세에다가 뭐 12% 부가세가 붙지가 않아요. 2단계에서는. 그런데 이건 지금 정부기관, 일종의 세무서죠. 네. 세관이지만 납부를 한 거죠. 네. 잘 생각해 봐봐요. 이 대리상도 물건을 사온 거죠. 예, 그럴 때 그런 거고 이 회사도 중국 법인도 물건을 사온 거죠. 똑같이 물건을 사온 건데 민간끼리 거래했을 때는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금만큼 세액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증치세 13% 납부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부가상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근데 세무서에다가 세관에다가 13%를 납부하고 물건 빼올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거친다고 해서 거기다 무조건 부가상세 붙인다, 안 붙인다? 아니다. 언제? 세무서에 신고로 직접 꼽을 때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 거래, 가불관계셔서 민간 거래할 때, 물건 사고 팔 때 부가상세 과세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부가세를 언제 내느냐? 신고한다는 거예요. 예, 정부나 세무서, 세관 쪽에 직접 현금을 꼽을 때. 그럼 여기 보세요. 이 공장에서 매출세액이 있고요. 그쵸? 공장이에요. 매입세액이 있겠죠? 그럼 뭐가 나와요? 납부세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 달에 납부해야 될 거. 매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1번, 2번 할게요. 1번, 2번. 1,200원이고, 매입세액이 1,000입니다. 그럼 이번 달에 얼마나 신고 납부해야 돼요? 200원 납부하면 되겠죠? 이번에 매출액이 1,200원인데, 고정자산 매입이 많아서 매입세액이 1,500원 떴다 합시다. 이번에 납부세액 나와요, 안 나와요? 계산으로 하면 300원이지만 중국에서는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일단 안 돌려주죠. 일단 빵으로 끝나죠. 그래서 200원 납부할 때는 여기에 12%가 붙고 12 또는 13%가 부가상세로 붙을 거고, 이건 납부 대상이다, 아니다? 발생 안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납부할 때에 발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지만, 어느 회계법인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 보수 청구서 할 때 13%까지 잡세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그 업체가 회계법인이 매입이 많으면 그때는 납부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다른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빅4 회계법인들이 여기다가 13%를 얹어서 청구를 해요. 납부세액에다 또 12%, 13%를 엎어서 청구하는데 저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회사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던, 비품을 구입하던, 아니면 하도급을 많이 줬을 때 그에 따라서 하는 거고, 내 매출액이 1,200 중에서 일부 차지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로 봅시다. 그러면 200원은 제발 나에서 하지 마라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200원이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100원을 차지했다고 합시다. 내 금액이. 그러면 이게 비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나 때문에 낸다. 그래서 많이 회계법인들이 거기다가 이 12% 추가해서 청구하는데, 저도 얼굴 깔고 한번 할까 지금도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매출액이 1% 가까이 돼요. 왜냐면 부가세가, 증치세가 6%죠. 그랬다 12%는 0.72%예요. 0.72% 반올림하면 1% 되긴 되는데 작지 않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끔 하세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 부가삼세는 누가 내야 됩니까? 라고 자꾸 질문이 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누가 내는 거예요? 납부해서 실제로 납부세액이 나올 때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최종 소비자한테 쫓아가게 귀속이 돼요?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최종 소비자한테, 아니, 그러면 내가 12명 고객 아니야? 100원으로 한다면.
이번에 매입이 1,000원 있으면 그 나누자고 할 거야?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삼세는 법 조문상에 누가 내는 거다, 누가 부담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자동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부담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부담해요? 아니면 이 법인 자체가 부담하는 것 같아요? 공장 자체가 세금과 공가로 판관비로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청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라고 아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중국의 다른 법인들하고 거래할 때 저거 붙으면 저거 우리 못 내겠다. 네가 부담하는 거 맞다. 내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세목입니다. 저는 안 오르니까 깎자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부가삼세 계산 방법 보시면 서투에 납부세액은 당연히 과표 곱하기 세율이에요. 세율은 12% 또는 13%로 나눠져요. 여기 보시면 세율은 7%, 5%, 기타 1%, 교육부가 조정에 되어 있는데, 도시에선 7%, 지방에 가면 뭐 5%, 1%다 떨어지고 교육비 부가 3% 있고 또 1% 있어서 하는데, 통상 대도시들은 대부분 12%고요. 지방에 가면 13% 하는데도 간혹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지방세에서 지방의 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과표 곱하기 세율인데 그럼 도대체 과표가 뭐냐라고 하는데 지금 설명드렸죠. 뭐예요?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액 자체가 과표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증치세 수출 환급을 받는 기업은 증치세 납부세액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저퇴 기억나시죠? 세 가지에서 매출에 대해서 면세, 매입에 대해서 환급, 퇴세. 1번이었고요. 3번은 매출도 과세. 매입은 불공제. 기억나시죠? 근데 두 번째가 매출은 면세해 주는데 매입세 공제는 못 해주겠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이 기본적인 거 있었죠. 매출은 면세를 해주고 매입세액은 퇴세를 해줄게. 라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로직인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출 자체가 면세죠.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놓은 것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퇴세만 받으면. 그런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다라는 게 지금 이해되세요? 첫 번째 들어있는 거예요, 한 번에. 수출 환급받는 기업은 증치 납부세액이 없다. 그런데 이때는 수출 환급 신고상 면적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므로 증치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부가세세가 납부할 수 있다라고 말이 돼 있는데, 이것만 읽어서 아무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그 밑에는 그 공식 보시면 당기 면적세액에서 환급 한도액 빼기 실제 환급에 가로를 닫고 한도 미달액, 한도 미사용, 즉 한도 미사용액이 부가세 3세 납부의 과표가 된다라고 써놨어요. 그때 저 수업할 때 한번 살짝 하고 나중에 언제 다시 할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도 못할 것 같고, 지금 역시 또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고 있죠. 페이지 14페이지 넘어갑니다. 14페이지요. 페이지 14페이지. 페이지 14페이지 넘어가요. 14페이지. 14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14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맨 아래. 맨 아래줄이죠. 14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환급할 세액에서 미니멈에서 한도액하고 실제 미환급 잔여세액 비교해서 도중에 작은 걸 돌려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환급할 세액 미니멈, 그건 알겠고, 납부세액 중 한도 초과 공제 다 못 받은 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한도가 크고 공제를 다 실제 납은 한도는 1,000원이고 실제 매입세액이 600원이다 그럼 400원은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 내 매입세액은 600원밖에 없기 때문에 600원만 공제 받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400원에 대해서 소멸하는데 가로를 닫고 뭐라고 돼 있어요? 부가삼세의 과세 표준이 된다 해서
예, 이거 하나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납부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솔직히 저도 왜 그런지, 예, 한도액하고 실제 공제 받았는데 나는 내가 낸 거 공제 다 받았죠. 예, 한도가 높게 한정돼서 내가 충분하게 내가 실제 납부가 다 공제 받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 성격으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밥을 굶고 생각해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예, 저 분명히 기억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제가 밤을 굶고 생각해도 이것만 기억하고, 예, 그 한도액은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는 기억을 못할 거라고 제가 이해하는데, 예, 그래도 좋죠. 뭐라고요? 한도액을 공제를 다 받았어. 그럼 당연하게 뭔 말이 나오겠어요? 딱 맞을 확률은 별로 없죠. 예, 공제를 다 받았어. 환급 다 받았어. 그러면 못 받은 것만큼은 어떻게? 예, 곱하기 12% 혹은 13%의 지방세, 부가삼세, 과세 표준 대상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좀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억울한 세금 같은데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소주 사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과세 기간과 납부 기간. 그래서 이 과세 기간은 언제냐면 항상 부가세, 그러니까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때, 세금 뽑을 때 그때 자동으로 따라서 공시급처럼 붙습니다. 예, 그래서 매달, 예, 최소한 매달 한 번씩. 예, 앞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매일 신고할 수도 있다고 했죠? 매일 신고하시려면 그때 매일 신고하시면 돼요. 예, 심심하시지 않으실 걸로 알고. 다음 152페이지요. 예, 토지 사용권이 뭔가요? 이건 이제 회계하고 좀 달라지는데, 예, 일단 회계 쪽에 제가 묶어놓긴 했습니다. 토지 사용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예,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중국은 자기가 땅을 못 갖는다. 단지 소유권만 갖고 쓸 수만 있다더라 일정 기간 동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뿐이다, 아니다? 1번 국가뿐이다. 2번 아니다. 다른 엔터티도 중국의 토지를 가질 수 있다. 1번은 국가만, 2번은 아니다. 손 들으세요. 1번 국가만 갖는다. 토지 사용권이요? 1번은 국가만 갖는다. 3번은 없어요. 예, 1번은 국가만 갖는다. 3번 없다니까. 소유권. 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건 국가만 소유할 수 있다. 1번. 2번. 아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엔터티도 소유할 수 있다. 뭐예요? 답. 1번. 답. 손 들어, 손. 발을 들라고는 안 할게요. 손. 안 들을 거예요. 2번. 손 안 들으면 소주 한 병 병나발. 예. 예, 1번. 답 1번. 답 2번. 2번이요. 한 분은? 그래서 아까 1번에서 안 들었어요. 아, 예. 많이 똑똑해졌어요. 먼저 교재를 훔쳐보고. 예.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흔히 알기에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다고 하는데 그건 전반적인 이야기고요. 예, 일부 예외적으로 해갖고 집체 토지라고 돼 있어요. 예, 집체라고 해서 뭐 집단체육 이거 아니고, 예, 옛날에 소련 시기에 사회주의 할 때, 예, 그쪽 소사이어티, 지방 그 촌민들 있죠? 그걸 집체라고 해요. 집체. 예, 그러면 한자로 써놨죠? 집체. 그래서 그쪽 촌민들이 단체로 그 농지를 갖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아니라 어디로 돼 있어요? 집체라고 돼 있어요. 집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경우가 아니라 제가 몇 번 경험했던 일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지방의 어느 유력자가 외국, 한국하고 회사를 같이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땅을 내겠대요.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아니면 개인 회사가
땅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자기 명의로 돼 있어야 되죠. 한국에서는 돈으로 출자를 하는 거고 중국에서는 땅으로 하겠다, 중방에서는 땅으로 하겠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예, 자기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국영기업이라면 국가 거도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국영기업이라면 국가 소유의 토지도 낼 수가 있겠죠. 명의를 바꿔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국영기업 이권은 국가니까. 그런데 개인 사기업이 자기가 땅을 내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땅 문서를 보니까 먼저 합작하기 전에 땅 문서를 보니까 뭐야 이게? 집체 토지로 되어 있는 문서를 들고 왔어요. 예, 여러분 집체 토지는 누구 거예요? 그 지역 촌민들 거예요. 예,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양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때 어느 중국인 변호사도 그거를 현물 출자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집체 토지는 예, 다시 출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체 토지는 양도도 안 되고 담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 말고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거기다가 건물 지어서 임대료를 줄 수는 있어요. 예, 그게 담보예요? 양도예요? 아니죠. 그런 법률 행위는 안 돼요. 농사를 짓던 왜 그 위에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주던 그건 사용하는 것 뿐이죠. 예, 그 자체에 대해서 법률 행위를 가할 수가 없어요. 집체 토지는. 나중에 보니까 저는 안 된다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한국 회사하고 이쪽 중방하고 회사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요. 한국은 돈 들어왔어. 중방은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집체 토지는 절대로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절대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예, 양도라든지 현물 출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토지를 다시 촌민들이 나 안 가질래 해서 국가로 다시 바칠래 해서 다시 국가로 올려야 돼요. 그럼 국유토지로 바뀌겠죠. 국유토지로 바뀐 후에 누군가가 그거 다시 사야 돼. 근데 그때 산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여러분 토지 사는 것 자체는 입찰로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내가 가서 그냥 부동산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국가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경쟁을 거쳐서 입찰을 해야 돼요. 물론 미리 지방정부하고 짜고 쳐서 입찰하는데 나머지는 들려리고 내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짜고 친다는 거죠. 이미 다른 사람 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들려를 세운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겠지만 입찰을 통해야 돼요. 그러면 촌민들이 국유토지를 올려보내고 다시 중방 파트너가 그걸 입찰 받아서 현물 출자로 하겠다라는 건 세월이 아마 회사를 몇 번, 네, 1년, 2년에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집체 토지는, 예, 여러분이 집체 토지를 갖고 누가 뭐 같이 해보자라고 한다면 안 된다. 뭐 이건 되겠죠. 뭐라고요? 예, 여기서 농사 짓고 나서, 예, 농사를 같이 짓고 그걸 팔아먹고 나눠 먹자. 그건 된다고. 예, 그 땅을 직접 쓰는 건 되는데 그 소유권의 제한을 가하는 법률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말은 못 하는데 절대는 아닌데 99.98%의 확률로 집체 토지가 다시 내 합자법인의 현물 출자될 가능성은 무지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토지 사용권이며 이 권리를 표현하는 것이 토지 사용증이다. 예. 그래서 토지 사용권은 타인에게 양도, 임대 또는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하나의 재산권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헬스클럽 1년 이용권 아니면 평생 이용권, 회원권 끊었어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죠. 예,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토지 사용권도 예, 재산권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헬스클럽도 만약에 1년 회원권이다라고 하면 첫 달에 1년에 100만 원 주고 끊었다고 할게요. 그럼 1년 동안 한 달에 뭐 9만 원, 8만 원씩 가치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한 달 남았을 때는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그 100만 원 받고 팔려면 여러분 다시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예,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토지 사용권도 예, 중국 토지 사용권 맥시멈 70년 아니면 일반 지역 아파트 같은 건 70년이고요. 일반 공장 같은 경우는 50년, 30년, 20년도 있고 그 이하도 가능해요. 그럼 예를 50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한 5년 남았어요. 그럼 이제 가치가 많이 하락하겠죠. 5년 남은 거 그거 사서 뭐 하게요? 공장 지을 거예요? 5년 동안 쓰려고?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토지 사용권이 있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뭐 확인하셔야 돼요? 한국 마인드로 토지 사용권이니까 그 기간이 무제한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은 기간을 보셔야 돼요. 예, 잔여 사용 기간이 몇 년 남았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되고 매각되고 예, 담보 제공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름 볼게요. 권리증서의 종류 보시면 건물 소유권증 있고요. 토지 소유권증 있고 부동산 권리증이 있어요. 건물 소유권증, 토지 사용권 뻔하죠. 건물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토지는 토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어느 경우에 가면 3번 같은 경우 부동산 권리증 방산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는 그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방산증, 부동산 권리증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여러분이 흔히 보실 수 있는 건 어느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중국의 아파트 임차를 하실 때 그건 대부분 다 뭘로 돼 있겠어요? 토지 사용증과 건물 소유권 좀 2개로 주겠어요? 아니면 방산증이랑 하나로 보여주겠어요?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증, 건물은 건물이라고 돼 있고 어느 지역은 2개 뭉쳐놓은 걸 뭐라고 한다? 방산증, 부동산 권리증, 토지와 건물을 뭉쳐놓은 걸 예, 방산증이라고 한다라는 이름만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여러분이 공장을 이수하러 갔어요. 근데 덜렁 내놓은 게 토지 사용증만 내놨어요. 근데 건물은 지어있고 공장이 돌아가. 그럼 이거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건물이 불법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토지 사용증만 있고 방산증이라는 걸 안 갖고 왔어. 방산증이 있다는 건 뭐예요? 토지와 플러스 건물이니까 거기에 건물 뭐 슬레이트 구조, 철골 구조 뭐 이런 게 있으면 건물까지 인정받은 거죠. 그런데 공장까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고 뭐 물건도 만들고 있는데 덜렁 갖고 온 거는 토지 사용권증만 갖고 왔다. 토지 사용증만 갖고 왔다. 그럼 뭐예요? 건물은 아직 인가 받은 게 아니거나 불법 상태인 거죠.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 다음에 토지 사용권 취득 방법. 예, 용어 공부하시면 돼요. 출양이 있고요. 양도가 있고 출자가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이 토지 사용증이나 방산증에 보면요. 취득 방법이라고 아래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유권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샀는지 한국에서도요. 부동산 등기증 보면 매매로 했다. 아니면 증여 상속받았다라고 다 써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중국에서도 방산증에 보시면 이 현재의 소유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는지 표시를 해줍니다. 용어가 몇 개 있어요? 3가지죠. 출양, 양도. 예, 출양은 뭐냐면요. 지방정부로부터 내가 직접 구매한 걸 출양이라고 그래요. 예, 신빙을 받은 거죠. 예, 새 걸 받은 게 출양이고요. 양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쓰던 걸 인수받은 거예요. 예, 중고받은 거죠. 그걸 전람, 양도라고 말하고요. 출자는요, 출자는 내가 회사인데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는 건데 다른 중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주가 회사로 출자를 했을 때 그걸 출자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출자라고 써집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출자라고도 써지기도 해요. 그러면 토지 사용권의 사용기간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주거지로는 최장 70년, 일반 공업용지, 상업용지는 맥시멈 50년으로 돼 있고요. 그럼 가끔 질문하세요. 만료되면 어떡하나요? 예, 만료된 케이스 있어요. 예, 작년인가? 예, 작년 2019년 초인가 20년짜리인가 만료된 경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될 거냐면 행정수수료 몇 푼만 내고 또 연기를 해줄 거냐, 아니면 그 시점에 땅값의 60%나 70% 다시 평가해서 새로 받을 거냐 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곡괭이 들고 데모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땅값의 60%인가 70%를 내라, 그 지역 땅값에.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럼 나 어디 가라는 말이냐 하고 데모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중국에서 이 토지사용권 만료된 경우에 예, 어떤 방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금 확정된 바가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 아주 행정수수료, 연기수수료 내는 것처럼 몇 원 내고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시가의 60%, 70%는 좀 많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중국 정부도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53페이지 방산세. 지금 건물 쭉 보고 있죠? 그래서 진도는 다 방산세하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나가고 나서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 표정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나갈 건 나가야죠. 예. 방산세는 뭔가요? 예, 여러분 토지 사용권을 살 때는 그게 별로 뭐예요? 토지 사용권을 샀다는 자체가 내가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죠. 네. 돈을 한번 내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 자체가 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땅을 산 거예요. 네. 땅을 산 건 산 거고, 예. 지금 155페이지 넘어갈게요. 여러분, 155페이지요. 예. 땅을 산 건 산 거고, 해마다 네가 토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라라고 붙이는 게 토지 사용세예요. 예, 중복 같은 느낌이 있죠.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땅 샀죠. 재산세 부과해요, 안 해요? 하죠. 예, 재산세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 사용세 땅을 사서 여러분이 쓸 권리, 결국 토지 사용권을 샀다는 거 자체는 땅을 샀다는 개념인데 내가 땅을 사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용세, 일종의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고요. 예, 이 교재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국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토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이다. 사용자. 예, 토지 땅 주인이겠죠. 예, 땅 주인이 내는 건데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번 예, 토지 사용증의 명의자, 주인이죠. 예, 토지 소유권자, 명의가 1번이고요. 두 번째, 예, 누가 땅을 그 사람한테 빌려 쓴다. 다시 빌려 쓰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놨다 했을 때 그럼 실제로 임대 받은 사람이 되는 거냐? 아니다. 예, 누구한테 부과된다? 주인한테 부과된다. 물론 임차료만큼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별개의 이야기죠. 세금을 내라고 누구한테 쫓아간다? 집주인한테 쫓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땅 주인한테. 세 번째, 예, 땅 주인한테 쫓아갔는데 정부가 땅 주인이 안 보여요. 행방불명됐어요. 어디 갔는지. 그럼 어떻게 해? 정부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한테라도 가서 세금을 받아내겠다가 3번입니다. 3번. 예. 그 다음에 토지 사용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즉 토지 사용증이 없는 경우, 예, 지금 막 이제 토지 사용증을 갖다 불화받고 하고 있는데 그때 과세 기간이 겹쳤어. 토지 사용증 하는데 뭐 하루나 이틀 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하루나 이틀 만에 방산증, 토지 사용권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씩도 걸려요. 제 고객사는 지금 한 6년째, 7년째 이거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 토지 사용세 안 내냐? 아니라는 거죠. 아직 명의권자가 확정이 안 됐더라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걷어내겠다가 4번인 거죠. 예. 세액계산 방법은요,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뭐 1급지냐, 2급지냐, 예, 비싼 땅이냐, 싼 땅이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평일 제곱미터당 얼마씩, 1년에 얼마씩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럼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나요? 1년에 위에 3번에 있는 거, 이제 3에 있는 것만큼은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예, 어느 지역은 분기마다 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북경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예, 4월과 10월에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달라요. 어느 지역은 분기마다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1년에 2번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여튼 이거는 뭐, 납부하면 돼요. 고지서 날라오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납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145페이지하고 146페이지 한번 보시면 156페이지 당연히 토지 관련이니까 지방세겠죠. 관할 지방세 세무국에 납부를 하면 되고 50% 감면 해서 일부 창고업이라든지 물류업 하는 경우에는 50%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설적인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아직까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현지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우리 153페이지 갈게요. 방산세. 방산세가 뭐냐?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 본 건 무슨 세금이 있었어요? 토지 사용세죠. 방산세는 건물 갖고 있으면 내는 거예요. 건물 갖고 있으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한테 하는 거고 1번, 2번, 3번, 4번 똑같아요. 실제 주소지, 실제 뭐 임대인, 월세 사는 사람한테 내지 않아요. 집주인한테 내는 거고 집주인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 사는 사람한테 가서 쫓아가서라도 받아내겠다라는 게 1번, 2번, 3번 이야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보시면 과세 대상은 건물 및 토지, 예, 토지도 들어가긴 가요. 예, 근데 지금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건물을 지었어요. 예, 그럼 방산세 과세돼요? 토지 사용세 과세돼요? 방산세예요. 예, 창고처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방산세겠어요? 토지 사용세겠어요? 토지 사용세예요. 네. 세액 계산 방법 보시면 과세 대상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개발 기업이 개발한 상품용 건물은 판매 전까지 방산세 징수 안 함. 여러분 토지 개발상에서 아파트 지어 팔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재고예요, 부동산이에요? 재고 자산이죠. 예, 그래서 재고 자산이 팔리기 전까지는 방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고가 팔렸어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 개별 집주인이 분양받은 거죠. 누구한테 부과해요? 개별 집주인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 집주인은 뭐 1가구 1주택 때 면세 조건이 있어서 안 내겠지만,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고 자산, 개발상이 갖고 있는 아파트는 부동산이에요, 재고예요? 재고죠. 재고 때문에 방산세 과세가 아니다. 그 다음에 건물 부속 설비와 시설도 건물의 일부로 봐서 과세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액 계산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있는데, 예,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부동산 개발상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건물을 지었어요. 오피스를 지었어요. 10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예, 이제 입주를 받겠죠. 팔지 않았고 여러분이 임대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임대 100% 나가면 고맙겠지만 100% 임대 되겠어요? 힘들겠어요? 10%라도 5%도 비겠죠? 공실 하나라도 있겠죠? 그러면 공실 부분 있고 임대 나간 부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과세하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예, 임대 나간 부분은 2번이죠. 예, 어떻게 과세하냐고요? 임대료 수익의 12%를 과세해요. 1.2% 아니에요. 기지개 높은 거죠. 예, 월세 받는 거에 12%를 방산세로 징수를 해요.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자가사용 건물은 예, 건축 원가 곱하기 1 빼기 공제 비율 무시하시고 그냥 뭐예요? 1.2%. 네가 갖고 있는 취득한 금액이 얼마를 내라? 1.2%인데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빼준대요? 30%까지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70% 남겠죠? 90에서 70%겠죠? 예, 90% 곱하기 1.2% 혹은 70% 곱하기 1.2% 하면 대부분 그냥 약 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취득한 건물 금액의 얼마? 땅하고 건물 금액의 1%를 매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아요? 많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임대를 했을 때 뭐라고요? 임대료 나간 부분은, 임대료 받는 부분은 12%를 납부하고 임대가 안 나간 거는 약 1%, 1.2%를 예, 재산세, 방산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한테 가끔 말씀드리는데 중국에서 오피스 임대할 때 어떤 건물들은 개별 분양이 돼서 호수별로, 오피스 같은 경우 보시면 호수별로 주인이 따로 정해져 있죠. 개별 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건물 자체를 분양을 안 해서 건물주가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 건물주한테 임대를 받는 경우에 보시면 어느 건물들은 임차료가 무지 싸요. 똑같은 바로 옆 건물인데, 예,
하루당 임차료가 여기는 임민폐 1제곱미터에 10원인데 옆에는 6원, 5원밖에 안 해요. 예, 여러분 거기에 혹하시면 안 돼요. 뭐 확인하셔야 돼요? 싼 건물은 관리비가 무지 비싸요. 관리비로 카바를 쳐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관리비, 쓰레기 청소비 관리비로 받으면 방산세 내요, 안 내요? 세금 계산서를 따로 끊어준다고요. 예, 금액을 낮춰서 방산세 12%이기 때문에 저걸 줄이기 위해서 방산세와 임차료와 관리비 세금 계산서를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임차한다 할 때 여러분 임차료로 다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관리비로 뜯어내야 되겠어요? 예, 관리비로 하셔야 돼요. 관리비를 많이 늘리셔야 돼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다 똑같은 돈인데 명의만 달려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예. 이해되시겠죠? 다음에 과세기간과 납부기한.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 1년에 2번 나눠서 4월하고 10월에 납부하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매 분기마다 1, 4, 7, 10 납부하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방마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예, 빼먹지 않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표정을 봐서 이제는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